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습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천인 공로할 북한의 만행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지금까지 북한은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했습니다. 악성 비루스는 코로나19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민간인 살해 사건, 이제라도 사과를 해온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잠시 후 시사 포커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요즘 지역마다 크고 작은 영상 공모전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안동시에서도 미닛 영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의 김찬연 콘텐츠 인프라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급박한 일이 있어서 빨리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되겠네요. 원래 준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
그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그 북한의 그 도발 얘기를 오늘 좀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져서 갑자기 지금 어제부터 전국이 아주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운데 일단 북한 군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이 피격당해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시신이 이제 불태워졌다는 것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랬죠. 오늘 갑자기 오후에 북한 통지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에 전달됐다고 하는데 오후에 이제 서훈 안보실장이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가장 핵심이 우리 저기 어떻게 인간이 천인공노할 짓을 하냐 야만적인 이런 행태 불태웠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이 북한의 이 통지문 내에서 보면은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사격을 했는데 저격을 하고 시신이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거죠. 밑에 뭐 가라앉았는지. 그래서 그 위에 있던 부유물만 불태웠다는 거예요. 북한 주장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혼돈스러워지네요. 그러니까 통지문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일단 이제 그 부유물 위에 한 사람이 떠내려온 걸 발견을 했고 약 한 이제 40-50m 떨어진 장소에서 누구냐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자기 해상으로 누군가 침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물었는데 얼버무리는 제대로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분이 왜 말을 못했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하루 하고 한 6-7시간을 더 그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거의 저체온증으로 생사를 오갈 정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할 힘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총을 겨누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든 그게 말이 막 쉽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군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구조 일단 합니다. 그렇죠. 구조 배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신문을 하죠. 너 어디서 왔냐? 뭐 어떤 사람이 이럴 텐데 북한군이 이제 일단 사격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서 부유물 위에서 있는 분이 제대로 2번 정도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또 얼버무려서 사격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격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피격이 당해서 사망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가까이 갔더니 이제 시신, 그러니까 사격을 당해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넣고 부유물만 있었고 부유물 위에 피가 흥건히 쌓여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유물을 불태웠다. 이게 이제 북한의 지금 통지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의심스럽냐 그건데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피격을 당하면 사람이 부유물 위에 이렇게 바짝 붙잡고 있었을 텐데 표류할 때. 그랬었죠. 일단 그랬었죠. 바닷물 속으로 침수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피격을 당하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잃게 되고 본인 몸을 지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유물이 크진 않았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힘이 없는 상태에서 피격을 당하게 되면 힘이 쭉 빠지면서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물기가 있어서 손에 힘이 없으면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부유물 위에서는. 그게 만약 배라든지 큰 물체라면 문제가 뭐 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겨우 붙잡고 하루 이상을 이렇게 버텼을 거 아니에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이 있으니까 또 미끄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타고 있다가 힘이 빠지면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논리로 본다고 하면 사살이 됐다고 하면 힘이 빠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상황이 이제 북한의 주장은 그래서 부유물에 피가 있고 시신이 없어서 그 부유물을 태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불태운 장면을 우리가 확인한 것 같아요. 뭔가를 불태운 장면을 확인했지만 그게 시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우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TOD 장비라고 하는 것이 물체를 흐릿하게 보는 거지 그 안에 뭐가 세부적으로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거리가 제 생각에 10km 이상 떨어지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 것 또는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불태운 것까지도 불빛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위에
뭐 부유물과 시신이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부유물만 태웠는지는 식별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북한의 주장은 지금 통지문에 온 주장은 시신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사살하거나 시신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부유물만 있어서 그 부유물만 불태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주장인 거고요. 이제 이례적인 것은 이제 제가 통지문을 보면서 가장 이례적으로 느낀 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해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는 게 2차례 정도 나와요, 통지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거를 통지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뭐 무반응일 거다, 당분간은 이런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친서를 남북 간에 교환을 했다. 그 얘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친서 교환을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남북 당국자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친서가 오갔고 이 친서가 오갔다는 거는 뭐 며칠 전에 오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맞습니다. 그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로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요. 친서 교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좀 풀어보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2번이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통지문에 표현했다고 하면 북한은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북한이 웬만해서는 미안하다, 유감이다는 표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도 그냥 오리발 내밀거나 아니면 그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이 뭐 잘못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걸 유감으로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2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번 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 이걸 이제 다시 유추해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뭐 우리가 얘기하는 만행을 저지를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 통지문만 보면 약간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즉 말씀드리면 이게 우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게 불태웠다는 것도 시신을 불태운 게 아니라 정말 부유물만 불태웠을 가능성은 통지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살을 한 후에 그 시신은 당연히 부유물에서 떨어져 나갔을 테고 그럼 그 시신을 다시 건져 올려서 부유물과 함께 태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시신을 끌어올려서 불태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부유물만 태웠다는 말이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생각입니다. 이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맞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통지문을 보내서요. 또 사과와 함께 이렇게 보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좀 나은 거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이제 사과하고 미안함을 표현했다는 건 우발적인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정말 우리 국민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북한을 정말 어떤 식으로는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뭐 우리가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 경제 제재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불이익을 줘야 돼요.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사살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우발적인 일이고 의도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미안함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 이게 경색 국면을 어느 정도 물론 뭐 당장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은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거 지금 뭐 남북관계 잘 아시잖아요. 계속 대결 국면으로 갔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친서교환도 있었고 그전에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도 어찌 보면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북한 측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 정부와 남한과 뭐 경색 국면 계속하고 뭐 긴장감 계속 끌어올리려면 뭐하러 사과를 하겠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침입한 사람에 대해서 총격 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뭐 자기들 논리로 하면 북한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범했으니까 우리가 사살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자기들 논리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논리고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감이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일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북한도 원치 않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더 이상 경색되는 것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일단 이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 군인이 공무원인데 47세 자녀가 둘이 있는 월북을 한 거냐? 아니냐, 뭐 실족을 한 거냐, 그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 지금 뭐 진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글쎄요, 그 실족을 할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 보이네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렇죠. 일단 뭐 이제 두 가지 정황을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해양 경찰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단 바다로 실족을 했다고 하면 첫째 부유물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첫째는 그러니까 실족을 했다면 뭐 부유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실수로 물에 빠진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건데 요건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평상시에 근무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으니까. 그렇죠. 예, 입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입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는 그게 논란이 될 수 없고 또 실족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실족이 아니라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이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뭐 동료분들한테 돈을 몇 번 빌리려고 이렇게 요청도 했었고 이제 채무에 좀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몇천만 원 단위라고 하던데. 그렇죠. 뭐 요즘에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그 정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근데 실족을 했다고 하면 이분이 이제 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 실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슬리퍼를 벗어놓고 갔다는 것도 실족을 조금 왜냐하면 실족을 하면 신발이 뭐 물 위에 떠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신발이 벗어놓고 보통 이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신발을 벗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인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추측을 두 가지로 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맞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유족들은 절대로 월북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주변인들 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렇고 자, 지금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을 두고 지금 말이 참 많습니다. 일단 22일이죠. 22일 화요일 밤 9시 40분경에 이제 피살 당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한 6시간 전쯤에 그쪽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챘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그렇죠. 알아챘으면 그 6시간 동안 왜 우리는 아무 대응을 안 했냐. 우리 정부는 뭐 했냐. 군은 뭐 했냐. 지금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6시간의 무대응.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응에 대해서 국방부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들은 이제 전통선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북한이 너무 끊어가지고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연락선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돼요.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말 안 되면 배 끌고 그 NLL 근방까지 가서 확성기를 통해서라도 얘기해야죠. 저 그게 또 아쉽더라고요. 왜 우리가 저기 출동을 안 했는지 현장 그 근처로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NLL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폭격이 있고 이제 뭐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 가까이 가서라도 뭐 소리를 지르든 아니면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 보내달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어선들산의 국제통신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통신망은 다 끊겼어도 이게 선박들끼리 국제통신망을 이용해서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라도 활용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군 간의 통신선은 끊어졌어도 어선들 간의 통신이 가능한 어떤 국제통신망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국민이 갔으니 좀 보내달라, 되돌려달라 이렇게 좀 요청하는 액션이라도 있었어야 된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 국방부가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은 설마 그렇게 사살을 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입장인 거죠. 우리한테 북한군이 넘어오면 사살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능한 한 확인하고 뭐 이게 확인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무장을 했으면 물론 사살을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일단 건져내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신문을 해가지고 돌려보낼지 어떨지를 결정하는 건데 북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좀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쉽고 이거는 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점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왜 세월호 때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그동안에 뭐 했냐 보호 체계는 어떻게 잘 갖춰졌냐 이런 건데 사실 이 피격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NSC 회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장관 회의 새벽 1시 그러니까 한 4시간쯤 서너 시간 후에 그 NSC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대통령에게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됐고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이제 대면 보고를 했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했죠.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밝혀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보고가 되는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제 오후쯤 그러니까 밤 되기 전에 첩보를 보고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 보고는 안 했지만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첩보가 나오면 이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정말 이게 우리 해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일어났고 우리가 그걸 파악하려면 지금 현재는 북한과 직접적인 통화가 안 되니까 감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북한 군길이 뭐 무선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뭐 배에서 배로 이렇게 통신하는 걸 감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우리가 북한과 연결된 선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감청해서 이제 국정원 이거 해야 되니까 그걸 분석하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즉 첩보는 일단 입수가 됐는데 그 입수된 첩보만 가지고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기 전에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첩보는 1차적으로 보고를 했고 사실관계를 자꾸 정확히 확인해서 나중에 새벽 1시 조금 넘어서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연설 끝나고 나서요. 대통령 연설이 유엔에서 물론 연설이 또 딱 그 시각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 미리 녹화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한 게 아니고 이미 녹화한 영상을 유엔으로 보낸 상태에서 그게 연설이 끝난 시점에서 아마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밝혀라라고 지시를 해서 있는 그대로가 밝혀진 것 같은데 이제 첩보를 입수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뭐 만약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조금 더 빨리 보고할 수는 없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밝혀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제 NSC나 아니면 그 정부의 발표는 그런 절차 때문에 보고가 좀 늦어졌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숨진 이 씨가 피격당하기 한 3시간 전쯤에 일단은 보고가 됐군요.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 숨지고 한 3시간쯤 후에 NSC 회의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정식 보고 최종 보고된 거는 아침 8시에 대통령께 보고가 됐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뭐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보고하라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당분간 조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지금 되게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하나도 못하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정치 얘기할 것도 많은데 김홍걸, 이상직, 박덕흠, 조수진 얘기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보청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보청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9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미닛, 영어로 분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미닛 영화제라고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동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짧은 영상 공모전인데요. 안동시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함께 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김찬년 콘텐츠 인프라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찬년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동시와 함께 안동 미닛 영화제를 연다는 소식인데, 먼저 미닛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예, 2020년 안동 미닛 영화제는 안동을 알리는 새로운 이야기 발굴을 위한 이제 영화 작품 공모전입니다. 예. 특히 지금 시대에 맞게 15분 미만의 단편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특별히 안동의 숨겨진 소재를 참신하게 담은 작품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아, 주제가 정해져 있군요. 안동의 숨겨진 소재를 발굴해야 된다는 네. 거. 그리고 네. 길이는 15분 미만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예. 자, 미닛 영화제 기획하고 개최한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어떤 목적을 가진 영화제인가요? 예, 제 1회 80초 영화제를 시작으로 원래 이제 3회째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안동을 테마로 한 영화 작품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영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안동 지역의 영상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영화제입니다. 예. 네, 나가서 감성 홍보를 통한 안동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이제 3회째군요. 안동 미닛 영화제. 영화 인재들도 발굴하고 영화 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나아가서 관광 산업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는 안동 미닛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지역마다 스마트폰 영화제다, UCC 공모전이다 해서 뭐 이렇게 좀 짧은 이런 영상을 공모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요즘에 이런 영화제가 많아지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요즘 거의 뭐 스마트폰을 이제 손에 끼고 사는 세상인데, 네.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이전 세대들보다는 접근성과 그리고 보기 편함을 좀 많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유튜브를 보더라도 15분 내에 짧은 영상물들을 선호하고, 네. 이전에 이제 예능 방송들까지도 짧은 클립에 영상으로 편집되어 올라오잖아요. 예. 이렇게 변화하는 또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서 영상 공모전도 공모전 형태도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시대가 또 시대이니만큼 뭐 빨리빨리 짧게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도 한 20분 이렇게 넘어가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왜 틱톡이라고 요즘 인기 많잖아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예, 이것도 뭐 유행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좀 짧아지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관심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안동시 미닛 영화제, 그러니까 올해 이제 3회 세 번째 열린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작년, 재작년은 뭐 어떤 주제로 열렸어요? 예, 2018년도에는 그 정의라는 주제로 작품 공모전이 진행이 되었고요. 예. 2019년도에는 자유 주제로 저희들 단편, 초단편 영상 공모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3회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동의 숨겨진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주제로 이제 공모전이 진행이 됩니다. 예, 18년에는 정을 주제로, 작년에는 자유 주제였고 올해는 안동의 숨겨진 소재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요. 그 왜 당선작들이 있잖아요. 그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18년도에는 하회마을에서 제가 드디어 영화를 찍었습니다라고 대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요. 예. 2019년도에는 다시 안동이라는 작품이 이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수상작들은 이제 지역 방송사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되어서
TV 송출 그리고 극장 홍보 영상으로 송출되기도 했고요. 네. 특히 또 중학생인 강병진 군은 손자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애틋한 정을 좀 잘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를 받았고 안동시 부분의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기존의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물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중학생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18년도, 19년도 수상작은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서 또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네. 그 강병진 군이 만들었다는 작품이 어떤 거예요? 다시 안동? 예, 다시 안동이 아니라 다정다감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네. 자, 민인 영화제 이 공모에 응모하려면 혹시 뭐 특별한 어떤 자격 제한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출품 자격은 개인 창작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예. 다만 기업명의 참가는 불가합니다.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고, 안동에 숨겨진 지역 소재를 활용한 15분 이내 영화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체는 안 되는 거, 기업명은 안 되고. 예, 팀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은 가능하고, 안동 MBC, 콘텐츠 진흥원 이런 명의로 참여는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리고 단지 15분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네. 자, 영화제니까요. 이게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나 홍보 영상 이런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예, 네, 맞습니다. 단순 관광지 홍보 형태의 UCC는 출품하시더라도 좀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안동의 숨겨진 소재를 잘 활용한 15분 이내 이야기가 담긴 영화 형태의 작품이면은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홍보 이런 건 안 되는군요. 네, 이야기가 담긴 이게 중요하군요. 네. 이야기가 네, 영상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좀 스토리 있는 영화 형식이어야 된다는 거고. 영화 촬영하려면은 여러 가지 또 기자재도 필요하잖아요. 일단 얼핏 생각해봐도 카메라도 좀 좋은 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이크도 그렇고 조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좀 이런 거 없는 분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별도의 기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폰만으로 촬영을 해도 제출이 가능하고, 최근에 제출한 작품들을 보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퀄리티 있는 영화를 만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들 많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가 없으시더라도 진흥원에 오시면 다양한 좋은 장비들을 빌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코리아랩 창작 장비를 또 오시면 또 무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혹시 콘텐츠 진흥원에 오면은 또 빌릴 수도 있다는 거. 네, 근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오셔야 되겠네요. 좋은 장비 많습니다. 아, 많이 있어요? 네. 몇 분이나 빌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일단은 정확히 저희 장비 개수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사기는 힘들고, 그래서 좀 특이한 장비들, 고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분이라든지 장비 목록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홈페이지에 여분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경북 콘텐츠 진흥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고. 공모에 당선된 작품들은 이후에 TV로도 송출된다고 하셨나요? 네, 수상한 작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서 또 오늘 방송하시는 MBC에서도 TV로 송출해 주셨고, 그리고 극장 홍보 영상으로도 송출을 한 바 있고요. 수상 작품집 제작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 안동 알릴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서비스 할 예정이고요. 많이 송출되는 유튜브, 극장, 저희 또 안동 MBC를 통해서 송출이 또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약하셨나요? 안동 MBC랑 송출 계약을? 아직 계약을 못했는데. 자, 이제 이게 공모니까요. 상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금 이거 중요하잖아요. 상금 충분히 주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네, 저희들
총 상금 저희들 2,500만 원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네. 최우수 작품상의 경우에는 이제 편당 500만 원, 그리고 예. 우수 작품상은 두 편을 선정할 건데 300만 원, 그리고 장려상 3편에 200만 원, 그리고 입선도 5편에 100만 원 해서 총 우리 2,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예. 특별히 또 공고일 기준에 안동시민이라면 또 안동시민 특별상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민 특별상은 3편에 저희들 100만 원씩 수여될 예정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유,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제출 기간이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김찬년 콘텐츠 인프라 팀장이었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한 30초 정도 전해주세요. 김도현 캐스터. 네,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쾌적함을 느낄 정도로 습도가 낮아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일은 영양에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외에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다음 주에도 또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12도, 한낮에 24도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3도 높은 21도, 체감온도는 22.3도, 습도는 52%입니다. 날씨였습니다.